네, 2부입니다. 자, 1부에는 그 제주 관광 도시 서귀포 지역 관련해 갖고 식중독 문제를 다뤘고 2부에서는 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서귀포 우려원장 업무 정지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야 얘기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 기자님 쓰신 건 서귀포 우려원장 업무 정지해 갖고 내부 인사 규정 위반 논란 속 직무대행체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잠만 어떤 이유로 업무 정지가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요것도 우리 최근에 그 의료 관련된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기사 이게 진행된 게 원래 6월 달에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해서 그 원장들이나 이제 그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이제 그 검찰에 그 혐의로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내용을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2024년 4월 약사 채용, 약사 채용이면은 의료원에 보면은 그 약사 약을 제조하는 약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취재해 보니까 사실상 의료원에서도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충 문제라는 것보다도 채용의 이제 고충. 왜냐하면 약사들이 이제 그 채용을 하는데 이제 희망자가 없었다는 거죠. 급여가 생각보다 적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60세 이상의 지원자를 채용하게 된 게 이제 발단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직접 이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정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근데 저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거는 맞다. 그렇지만은 규정이 위반이다. 규정을 따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냥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직무 고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서귀포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분이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원장님만 이제 업무 정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료부장이 이제 그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직무 대행이 이제 원장이 6월 17일부터 공식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그래서 진료부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진료부장이란 직책하고 원장이란 직책하고는 엄연히 행정 부분에서 그렇죠.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나 뭐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차질이 있다. 모든 결정을 그 부장이 예. 사인할 수가 없고 책임을 져야 될 게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진료부장은 또 외과 전문의고 해서 환자도 보면서 업무를 대행하기는 좀 벅찬 실정이라서 그 취재 결과 거기 관계자에 의하면 또 관리부장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료부장 행정 담당하시는 분. 그분하고 해서 같이 해서 지금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직접 그 의료원 측하고 취재 통화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관계자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서귀포 경찰서에서 혐의점 인정돼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또 검찰에서는 요 혐의점에 대해서 좀 증거가 좀 불충분하니 이제 보강 수사를 보강 수사 지휘를 아마 함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내용이 이제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원장에 대해서 뭐 처리 결과를 이제 결정할 것이다. 신분상 처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또 보건정책과 관계자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차. 그래서 이제 뭐 서귀포 의료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제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요 부분의 약사 채용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이지만은 규정과 형편성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서귀포 의료원은 서귀포의 중심 병원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원장이 공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치료 아무래도 대행 체계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업무가 이제 이중으로 예, 예, 예. 이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해서 의료원 관계자들은 조금 그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이 이번 채용 관련해 갖고 뭐 어떤 비리나 그런 게 없는데 관련된 내용이 예를 들어 단 뭐 채용 인원이 없을 때는 뭐 70세 이하까지 나이를 넓힐 수 있다는 단 문구만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 뭐 여기서 뭐 채용 관계에서 뭐 특혜를 주거나 뭐 금전 관계 오간 것도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인데 지금 요즘은 어쨌든 간에 이제 100세 인생 시대이고 정년 연장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 요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어느 정도 배려를 했으면 요런 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기사를 쓰면서도 요 부분에서는 좀 이 아쉽다.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제보에 의해서 좀 취재하게 됐는데 요 기사를 쓰면서도 알 거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기자의 의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또 이제 요게 대해서 입건되고 먼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쩌든 간에 그거를 약사가 없으면 결국은 이제 그 환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꼭 그 제재가 따라야 되는 건지 규정이 아무리 그렇게 해주면 이분은 약사라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나이 제한에 대해서 요게 지금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행정적으로 이게 검찰로 이송할 게 아니고 사법기관을 연결시킬 게 아니고 뭐 내부 규정을 좀 폭넓게 해라. 뭐 경고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영하게 되면 서귀포 그래도 어려운 서귀포 의료원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김 기자님께서 상당히 이 기사 쓰면서 양쪽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 대정읍에 지금 병원 하나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지금 의사 채용이 힘들었고 약사 채용도 힘들고 한 상태에서 지금 의료원은 서귀포 중심의 병원인데 이런 데까지도 지금 이런 사항을 적용을 시키니 좀 너무 이제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더 요구하고 덧붙이자면 보건소장들이 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에서 의사나 약사 쪽으로 다 저기 보건소장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의료 관련된 전문가가 소장으로 앉아 있으면 더 업무가 확실히 나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행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면서 간 소장들은 직원들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소통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통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형이 그런 게 있죠. 그런 부분도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또 지금도 보건소 직원들 일부 직원들에 의하면 소통에 제일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한솥밥을 먹었으면 이분이 생각이라든지 이게 읽힐 건데 개방직으로 한 전문가가 왔다 치지만 아마 초반에는 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의사생활을 했던 분들하고 공무원 생활을 그 틀에 잡힌 상황에서 그 업무를 왜냐하면 틀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틀에서 움직였던 공무원분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여러 뭐 우리 김 기자님뿐만 아니고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생각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